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승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다룰 주제는 지루성 피부염, 비듬에 대한 기능학적인 접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랑 비듬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듬 샴푸도 쓰시고 액상으로 된 스테로이드 뭐 이런 용액도 쓰시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거는 말라세시아라고 하는 펑거스 이스트의 한 종류죠. 그 균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항진균제를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균들이 정상인에게도 굉장히 많아요. 정상인에게도 거의 한 반 정도에서 증식돼 있고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균만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나 비듬이 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비듬이 있으면 지루성 피부염에서 좀 더 과다 증식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근데 과다 증식 자체로 인한 것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그 국소 반응에서 이런 균들에 대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듬이 생긴 거는 과다하게 증식되는 거죠. 두피세포의 불필요한 과생산인데, 이것 자체가 염증의 결과라고 봐야겠죠. 염증을 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나 염증을 올리는 식단들, 그러니까 설탕이나 식물성 지방 오일들 있잖아요. 뭐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 오일, 뭐 카놀라유, 콩기름, 땅콩 오일 뭐 이런 거 드시면 이제 염증이 올라가죠. 그리고 오메가3를 안 먹는 식생활 습관, 그 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과다 증식된 이스트, 말라세시아가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균을 억제하는 약을 쓰면 효과는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생활에서 다른 게 안 바뀌고 이 약을 끊어버리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균이 보통 사람들은 있는데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교정하자. 그거는 콜레스테롤이 있어도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요인이 없으면 혈관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은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염증을 일으키는 원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능학적으로 밝혀진 것 중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런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러니까 왜 말라세시아 균에 의해서 내 피부가, 내 두피가 과다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과다하게 증식하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연성 음식 알러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187명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157명이 나에게 안 맞는 지연성 음식, 글루텐도 많고 우유도 많고 뭐 마늘도 많고 토마토도 많고 하죠. 땅콩도 많고 파인애플도 많은데, 그 음식을 피했더니 일주일 만에 호전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산주화라든지 장에 있는 음식 알러지랑 연관이 있다. 급성 알러지랑 지연성 알러지랑은 다른 거기 때문에 구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IgG, 그러니까 지연성 알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오메가3, 아마씨, 이런 것들을 먹으면 비듬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숟갈 정도의 아마씨 오일을 먹게 되면 비듬이나 지루성 피부염이 확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몸에 있는 염증을 줄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생선이나 다른 종류의 오메가3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달맞이 종자에도 좋은 오메가3니까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양소 중에서 또 효과 있는 거는 비타민 A가 있는데, 여드름 편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비타민 A는 피지를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피지랑 피부를 조절합니다. 피부가 건강해지지 않게 하는 걸 조절하기 때문에, 비타민 A를 잘 드시는 분들은 피부가 건조하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지루성이거나 이런 게 다 같이 개선된 경우가 많습니다. 코점막, 눈이 건조한 거, 뭐 이반점막, 위점막, 질점막 이런데 다 비타민 A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랑은 다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충분히 보충해도 안전하거든요. 간만 괜찮으시면, 그러니까 담즙 분비만 잘 되면 안전하니까 하루에 최소한 25,000 IU 정도는 먹어줘야 이런 지루성 피부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D가 있죠. 햇빛을 받은 분들은 지루성 피부염이나 비듬이 줄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오메가3처럼 항염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도 중요하고, 그 외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오레가노 오일을 대신 쓰는 거죠. 비싼 샴푸 같은 거 쓰지 말고 오레가노 오일을 한 방울 정도만 섞어가지고 써도 두피에는 비듬이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원인은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지루성 피부에 효과가 알려져 있다는 것들은 바이오틴도 있고요. 대용량으로 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오틴이 있고, 그 다음에 B6 피리독신이죠. 원래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영양소인데, 하루에 50mg 정도 먹으면 한 88%에서 호전이 되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스트레스를 낮춰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엽산도 중요합니다. 물론 활성용 엽산이 중요하겠죠.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일반 엽산 먹어도 효과 없으니까
엽산 결핍이 있는 분들한테 보충을 해주니까 거의 한 반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2도 지루성 피부염에 되게 효과적인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도 결핍이 있는 분들은 보충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연 자체가 오메가3나 D처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도 항균과 항염 작용이기 때문에 요오드를 먹거나 액상 요오드를 피부에 바르거나 샴푸할 때 쓰면 지루성 피부에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듬이나 그 다음에 비타민 E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들은 도움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E도 쓰면은 염증에 도움이 된다 돼 있고, 너무 심하면 초기에 직균제를 쓰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직균제를 안 써도 효과가 있어야지 진짜 염증이 완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벤다졸 같은 기생충약을 먹어도 이게 항진균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슐린을 낮춘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알벤다졸 먹고도 지루성 피부염이나 비듬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과 비듬에 대한 기능의학적인 접근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흰 눈이 한여름에 막 떨어지고 옷 뒤로 막 등 뒤로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계시는데, 내 피부에서 염증을 과다하게 생기게 만들고 피부를 과다증식하게 하는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프로토콜을 좀 하셔가지고 따라하셔서 병원 탈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건강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